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몰려오는 공모주가 무려 5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우리에게 치킨을 줄 친구는 누가 있는지 빠르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기업과 다음 주에 청약할 기업,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이 와중에 스펙 하나는 있었죠. 상상인 제4호 스펙이 있었는데 여전히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가 2,000원인데 시초가가 2,430원으로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다시피 이제 슬슬 느낌이 좀 없죠? 물론 당연하게도 스펙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000원에 수렴하는 건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날 당일에는 그래도 뭐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찍어 내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스펙이 좀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지금까지 스펙을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 상상인 스펙까지는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면은, 자, 신영증권에서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없어서 청약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한번 데이터를 쭉 보자면 청약일은 이번 주 목금이었고, 상장일은 25일 월요일, 기관 경쟁률은 670대 1, 의무 가격은 7.5%, 그리고 증거금이 무려 2조나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균등배당에 청약을 하셨다면 초기릿은 청약을 했거든요. 1.6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장점은 바로 이거였죠.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유통비율이 낮아서 유통금액이 260억밖에 안 된다는 거, 충분히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길이, 근데 기관 경쟁률이 이상하잖아. 그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모주 휴가 있기 전 그때만 하더라도 뭐 1600대 1, 1700대 1, 1500대 1 그 정도 나와야 우리가 청약을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길이 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최근 공모주에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의무 조치 시행,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때까지 공모주는 조금 뻥튀기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0억밖에 없는데 나 100억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경쟁률을 과열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뭔가 왜곡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이런 걸 시작을 해서 진짜 그 기관이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바로 두 번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업이 있겠죠. 바로 빅텐츠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자, 이 친구의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 경쟁률 730대 1로 매우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 기업이라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장당일 무려 70%나 급등하는 기염을 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700대 1,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670대 1,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경쟁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이것 때문에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 물론 아직까지 데이터를 조금 더 쌓아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릿의 가정은 한 600대 1만 넘어도 꽤나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 청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상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확실한 데이터를 조금 더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관 경쟁률이 낮다고 야 이거 패스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소용!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무려 5개 플러스 스펙 하나가 오는데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어떤 기업인지 꽤나 많다 보니까 정말 짧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리의 서재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청약일은 18일부터 19일 월화, 그 다음에 공모밴드는 23,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우리가 작년에 한번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재수생이고요. 모두가 아는 독서 플랫폼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북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북을 보는 플랫폼 플러스 그리고 그 이북을 인공지능이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몇몇 배우가 읽어주거나 성우가 읽어주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기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그렇다면 제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모가랑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말 그렇게 증시가 좋진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철회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 8% 낮추고 구주 매출을 삭제하는 확실한 다이어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버행 이슈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딜을 할 거니까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며 기름들이 방금 전에 보다시피 기간 평가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모가 상단에 도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60만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아니 길이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잖아. 그럼 전자책 플랫폼도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분명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는 분명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국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 침투율은 2% 수준이라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까요? 전 세계 소비자 도서 판매 규모 변화 추이 및 전망을 보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전자책 비율이 22%, 23%, 24% 그리고 26년에는 거의 26% 이런 식으로 종이책은 줄어들고 전자책은 당연히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전자책 비율이 무려 25%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계 평균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밀리의 서재는 당연히 거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밀리의 서재가 자리를 뺏기면 어떡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밀리의 서재가 점유율이 62.9%로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A사, B사, C사 이렇게 합쳐봐야 한 2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보유 도서 수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책이 많은 곳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밀리의 서재가 이 선두를 계속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연도별 유료 전환율 및 재구독률 추이를 보면은 재구독률이 87%로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라서 한번 써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작년에 적자를 탈피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도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매력적인 기업이구나. 그래서 기관들이 좋게 봤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기관이 어떻게 써냈나 봤더니 23,000원이 밴드 상단이었죠. 기관의 대부분이 밴드 상단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 건수를 보시면 1,900건으로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확액은 5.7%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미래 에셋에서 진행하고요. 청약일은 월화 그리고 상장일은 27일 수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1만 5천원 기관 수요 측은 619대 1 아까도 봤다시피 이거 결국은 기관 수요 예측이 600대 1이 넘으면 괜찮은 거네 라는 데이터에 한 번 더 힘을 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 가능하고요.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25%, 예상 시총은 1,800억이라 상장 당일 450억 정도의 물량이 풀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데이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래세 계좌는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저 기릿은 당연히 청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매력적인 공모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좌도 총동원해서 한번 치킨 연말 거까지 한번 확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M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와 유진투자에서 진행하고요. 청약일은 월화, 공모밴드는 1,500원에서 12,000원인데 공모가 14,000원에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았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IMT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레이저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건식 세정 장비 등이 주력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건식 레이저 세정은 IMT가 개발한 핵심 기술이라고 하며 기계적 접촉이 없는 원격 세정이라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올해 가장 뜨거운 단어 중 하나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게 3세대 이산화탄소 세정 기술
마이크로젯도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분위기도 꽤나 괜찮은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HBM에 관련된 기업이다. 야, 완벽하다 완벽해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사가 영위하고 있던 레이저 세정 장비, CO2 세정 장비,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 장비 등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 시장에 없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앞으로 국내 시장은 없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도 이쪽에 침투할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실적은 어떤가 봤더니 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들쑥날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아주 완벽한 시크릿컬 사업이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그만큼 안 좋은 곳이 없고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그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당연히 IMT의 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겠구나, 전성기가 코앞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적자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큰 폭의 성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스위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753대 1. 아까 밀리의 서재는 600대 1이 넘었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700대 1이 넘으면서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상단이 12,000원인데 14,000원에 써낸 기관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14,000원에 이렇게 확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의무 확약도 매우 높습니다. 무려 22.2%. 야, 이거는 말해 뭐해,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 유한타랑 유진투자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월화, 상장일은 10월 10일 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7만원, 기관 수요 측은 750대 1로 매우 나이스하고 의무 확약도 무려 22%나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균등 배정 물량을 많이 주는 유한타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3,000원이나 됩니다. 야, 이거 좀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가 유한타나 유진증권이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유한타나 유진투자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날 만들면 안 된다는 거, 혹시나 내가 이걸 만들어서 청약을 하려고 하신다면 월요일날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시간 내셔서 주말에, 그리고 이왕이면 오류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끼리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 그리고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관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월요일 날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뷰 코퍼레이션은 업계 최다 인플루언서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 누적 회원이 110만 명, 그리고 20년부터 작년까지 50%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괴물 같은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흑자 전환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이렇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인플루언서 등등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렇게 중개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 기릿이 뭔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저 기릿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려고 딱 봤는데 솔직히 제가 선택하고 하면은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타겟팅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데 화장품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넣으면 그 효과는 아주 처참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딱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내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 규모 안에서 레뷰 코퍼레이션은 점유율이 8%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높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요 경쟁사랑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아이즈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UNI, 퀸즈 코퍼레이션 이 친구들은 2%, 1%, 1%밖에 안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어서 레뷰가 여기에서는 확실한 그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이미 흑전에 성공했고 꽤나 성장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관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네요.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삼성증권에서 진행. 자, 최소 청약 금액은 66,000원,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자마자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수수료는 2,000원, 유통물량 예정치는 19%, 예상 시총이 1,400억이라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구주 매출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관 평가 보고 월요일날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한싸 KB증권에서 진행하고 요 친구도 공모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보자면은 한싹은 30년의 경력을 보유한 망연계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망분리 환경에서 내 외부 간 데이터 유통체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바깥에 있는 인터넷이랑 안에서 쓰는 인터넷이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싹이 그 안에서 보안 체계를 완벽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한싹은 다른 보안업체랑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업계 시장 점유율이 37%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23% 이상의 매출 상장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보안업체는 지금 상장하면서 나 이제 커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장 다 씹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한싹은 이미 30년이나 하고 있고 업계 시장 점유율 37%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큰 사건 사고가 당연히 없으면은 요 지위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싹은 국내 시장에서 1,1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클라우드 및 AI 보안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AI까지 묻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얼마 전에 상장했던 시큐레터 보안 관련주죠. 그런데 주가가 괜찮습니다. 공모가가 12,000원인데 처음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미국에서 보안에 관련된 경제사절단이 온다. 그런 얘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가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싹도 충분히 그 분위기를 받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한싹이 36%, 그 다음에 휴내시온이 47%, 나머지는 5%, 3%, 2%, 1%로 한싹이 2등이긴 하지만 확실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 23년 2분기 반기가 지났는데 아직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별 매출을 보시면은 4분기에 확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분기가 무려 45%, 사실상 절반을 4분기에 벌어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반기 실적만 보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10월 4일 수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55,000원, 그리고 기관 수혜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예상 시총이 599억밖에 안 됩니다. 유통 물량 예정치가 27%라서 야, 이거 상장 당일날 150억밖에 안 풀리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급등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실적도 괜찮고 뭐 이것저것 데이터 다 좋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청약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기관 수혜치 결과 나올 텐데 그때 보고 확정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 친구들이 오는군요. 두산 로보틱스, 한국미래 NHKB 키움 신형 하나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이지만 그런데 당연히 상단은 찍고 아마도 상단은 초과할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설명은 시간 관계상 뛰어넘도록 하고 그냥 로봇 관련주 그 안에서도 협동 로봇 관련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를 벌써 확인할 수 있죠.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 후끈 2년 만에 대여 필패 깬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여급 같은 경우는 보통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도 많고 아무리 사람들의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로봇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여기까지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5일 목요일.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상단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통 물량은 24%인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공모가 상단 기준 그래서 유통금액은 4천억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국투자나 미래셋이 균등 물량을 가장 많이 줍니다.
그리고 NH랑 KB가 그 다음으로 주고, 사실 키움 신형 하나는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혹시나 기름들이 계좌를 만드신다면은 이 위에 4개 중에 좀 한 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KB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이제 500원 싸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매우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몇 개 받을 수 있을지는 계좌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아마 많이 받으면 4개, 적게 받으면 2개, 딱 그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1개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는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딱 더블만 간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계좌까지 동원한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몇십만원의 수익을 당연히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두산 로보틱스 데이터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번 주는 청약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 스펙도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스펙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좌가 있더라도 뭐 그냥 커피값이라도 노릴래 하시면은 청약하시면 되고, 그 반면 이거 괜히 수수료까지 뭐 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라면은 패스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은 힘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밀리에서제, IMT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싹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패스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신한은 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레뷰는 아직까지 미정이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서로 계좌를 이제 우선순위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게 미래에셋. 당연하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가능하고 밀리에서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한싹이랑 두산 로보틱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를 2등, 유한타는 IMT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등으로 놓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4등은 한투를 했습니다. 두산에서 가장 많이 주는 증권사다 보니까 한투를 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과 신한과 유진,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름분들이 원하시는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필요한 거는 미래에셋 KB, 그리고 유한타 혹은 뭐 유진,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외에는 기름분들이 이제 계좌 만들 여유가 있다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다다음 주랑 다다다음 주에 오는 공모주 중에서 또 미래셋이 있거든요. 달력을 보면 나오겠군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5일에 미래셋이 있죠. 그 다음에 또 10월 10일 날 미래셋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셋은 무조건 만드셔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분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모주가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주 공모주 치킨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청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